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화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활용하여 문화의 속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학습 목표입니다. 주요 학습 내용으로는 학습성, 공유성, 축적성, 변동성, 전체성이 있습니다. 문화의 속성 중에서 학습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선천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학습 과정을 통해서 획득되는 것을 뜻합니다. 학습성의 특징은 이러한 문화를 학습함으로써 인간이 사회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사회에서 지켜야 하는 문화를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존댓말을 쓰는 것도 자연적으로 태어나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배운 결과입니다. 이런 것을 학습성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공유성입니다. 공유성은 한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생활 양식을 뜻하며 이는 한 사회 구성원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회의 구성원들은 가지고 있지 않음을 뜻합니다. 이를 통해서 서로 다른 사회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김치를 김장으로 만들어서 먹는 문화는 한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태국은, 중국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서로 다른 사회를 구분하는 문화의 공유성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구성원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고 기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원활한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러한 특징을 공유성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문화의 축적성입니다. 축적성은 인간의 학습 능력과 상징 체계를 통해서 세대 간에 전승되면서 풍부해지는 현상을 뜻합니다. 새로운 요소가 추가가 되면 문화가 굉장히 풍부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류 문화가 발전하게 되고 이것은 인간의 문화가 동물의 후천적인 학습 행동과 구별되는 지점을 뜻합니다. 동물은 다른 동물의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할 뿐이지만 인간은 따라하는 것 이상으로 새롭게 응용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문화의 축적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먹는 김치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단순히 절인 배추였지만 고춧가루를 넣으면서 빨간 김치라고 하는 것이 탄생하게 되었고 오징어 젓갈로 변형시켜 보았으며 똑같은 빨간 김치에 굴을 넣기도 하고 배를 넣기도 하고 다양한 속재료를 넣으면서 각 문화의 다양성이 증진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문화의 변동성이 있습니다. 문화의 변동성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 형태나 내용이나 의미가 변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변동성을 통해서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적응하게 되고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직접 방문하거나 편지를 써서 소식을 전했지만 오늘날에는 이메일을 통하고 유튜브 혹은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의 소식을 전달합니다. 인간이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인간이 의사소통하는 것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방식에서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문화의 변동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문화의 전체성입니다. 전체성은 하나의 요소로서 문화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전체 속의 부분으로서 존재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이렇게 부분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각 문화 요소는 개별적으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나의 변화가 다른 문화의 변화로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피임약의 발명이 있습니다. 피임약의 발명은 의학이나 약학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이러한 피임약이 발명되면서 임신을 조절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원하는 시기에 임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신은 출산과 육아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수반하기 때문에 출산, 육아하는 기간 동안에 여성들은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활동이 어려워지게 되면 아무래도 가정에서 큰 힘을 주장하기 힘들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 권리를 경제적인 능력으로 평가받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경우 온전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임약이 발명되면서 임신을 조절할 수 있게 되고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가사 시간보다는 경제적인 활동에 소비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이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성의 사회적인 권리, 그 다음에 인식이 향상되었습니다. 이처럼 피임약이라고 하는 물질 문화가 여성의 권리, 인권 향상이라고 하는 비물질 문화에 영향을 준 것은 문화의 전체성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문화의 속성은 총 5가지로 구별할 수 있으며 학습성은 문화는 선천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되는 것이며 공유성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누리는 생활 양식을 뜻합니다. 축적성은 문화는 계속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징체계,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응용 능력을 통해서 조금 더 풍부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뜻하며 변동성은 문화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시대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전체성 혹은 총체성은 문화는 전체 속의 부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부분이랑 연결되어서 전반적으로 변해간다, 서로 영향을 끼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국에서는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중요시하던 시절이 있었다. 직장에 회식이 있으면 집에 늦게 들어가는 것을 누구나 당연하게 여기곤 했다라는 측면에서 그 사회 구성원들이 이러한 생각을 모두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문화의 공유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직장 내 인간관계 양상과 조직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변동성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여행, 레저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쳐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여가 문화가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서로 다른 문화 부분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체성 혹은 총체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화의 속성은 총 5가지가 있었으며 그 중에서 공유성은 한 사회 구성원들이
그들의 문화를 누리는 것으로 다른 사회와 구별 짓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축적성은 문화가 학습 능력과 상징 체계를 통해 세대 간에 전승되면서 새로운 문화 요소가 추가되는 것으로 이것은 동물의 학습 능력과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